성희롱, 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 이번 시간에는 성희롱, 성폭력, 고충 처리의 목적 및 원칙,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개관 및 단계별 처리 방법,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확인해 주세요. 이를 위해 먼저 성희롱, 성폭력, 고충 처리의 목적 및 원칙을 확인하고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개관 및 단계별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는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기관 등과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시행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희롱, 성폭력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장 및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정하고 사건 발생 시 조직 내 고충 처리 체계를 두어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성희롱, 성폭력을 당사자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서 규율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희롱, 성폭력 고충 처리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은 소속 구성원들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며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고 안전하고 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행위자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에게 성희롱, 성폭력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이자 조직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의 규범 체계를 확립하는 고충 처리의 목적을 이뤄야 합니다. 이러한 성희롱, 성폭력 고충 처리의 원칙을 살펴보면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발생하기 전에 근로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위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 2차 피해 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충 처리 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충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처리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불리한 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하여 성희롱, 성폭력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평등한 조직 규범과 문화를 확립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개관하여 보면 사건 처리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접수 및 상담 단계, 조사 단계, 심의 단계, 종결 단계로 구분됩니다. 상세한 처리 절차는 뒤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은 각 단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수 및 상담 단계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인지되거나 고충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원은 조직 내 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 심의 등이 공식적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두 번째 조사 단계에서는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자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세 번째, 심의 단계에서는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희롱에 대한 판단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결 단계에서는 조사 및 처리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성희롱 해당 여부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가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고충 상담 창구 설치의 목적 및 주요 업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 업무와 피해 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고충 상담 창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고충 상담 창구의 업무를 위하여 고충 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근무기관은 필수적으로 독립적인 고충 상담 창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30인 미만 근무기관도 고충 상담 창구를 설치하되 독립적인 공간의 설치가 어려우면 고충 상담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 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직접적인 대면 내지 전화 상담이 어려운 피해자의 상담 및 신고를 위하여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고충 상담 창구 업무는 고충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관의 여건에 따라 복무 담당 부서, 감사 및 윤리경영부서 소관으로 두거나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충 상담 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사이버 신고센터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고충 상담 창구에는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이 작성,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고충 상담 창구는 조직 구성원이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되어야 합니다. 고충 상담 창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 조정,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또한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수행하는 것도 고충 상담 창구의 업무입니다. 이번에는 각 단계별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 상담 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내 소문이나 제보 등 다양한 경위로 인지된 사건도 관련자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상담을 먼저 진행해서 사건의 진상을 대략적으로 파악 후 본격적으로 피해자 상담에 들어갑니다. 이때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가 필수입니다. 피해자가 고충 업무 담당 부서가 아닌 자신의 상급자나 관리자에게 상담이나 고충 처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고충 상담 창구를 안내하여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충 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신고인 등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같은 성의 상담자가 상담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상담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문제가 된 사안의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육하원칙에 맞게 기록하여 상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등의 상담 내용은 최초의 진술로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관련 법령, 조사 및 처리 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관의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비밀 유지 원칙 등 고충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피해자 스스로가 피해 회복에 적합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 절차 등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당사자 간 합의나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기관은 사건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합의 또는 조정에 따른 해결 방식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고충 상담원이 먼저 제안하거나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사건의 은폐 또는 축소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합의 또는 조정을 고충 상담원 등이 먼저 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담이 종료되면 상담 일지를 작성합니다. 합의나 조정을 통해 사건 해결을 시도하더라도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나 조정을 원하다가도 그 과정에서 사건 조사로 전환하기를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 일지를 통해 피해자 등의 최초 진술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피해자가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접수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문서 작성이 불가할 경우 구술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녹음이나 속기로 기록을 보존합니다. 피해자가 조사 개시 없이 종결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되 조사 처리를 거부하는 이유를 충분히 청취함으로써 사건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의 경우 기관장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없이 상담이 종결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근무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관장은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사건 통보 양식에 맞춰 여성가족부로 사건 발생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가족부가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해당 기관의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 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 성희롱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일어난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그 밖의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가 공직 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 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합니다.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건 발생 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상담 신청이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고충상담원은 신고인에게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한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기관장 또는 관련 업무 종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 2의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해당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조사 단계입니다. 조사 신청은 상담과 달리 서면 등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신청하도록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조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사 담당자를 확정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피해자 및 신고인에게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을 안내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조사는 신속하게 실시해야 하는데 여성가족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 표준안에 따르면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안 처리의 비밀 유지와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단기간으로 설정한 것이며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하여 형식적인 조사 기간에만 연연하여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조사는 통상적으로 신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 증거자료 조사, 피신고인 조사,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하고 직접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화, 서면 조사 방법도 가능합니다. 조사 시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 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충상담원은 기관 내 고충 처리 담당자로서 객관적 사건 조사를 위한 지원, 진행 사항에 대한 점검과 기관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조직 내의 조사 중단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위원이 성희롱, 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를 종료하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고충상담원은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있어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요구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 예로 행위자와의 업무 및 공간 분리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기타 법률상 의무사항은 아니나 심리치료 등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사 기간 중뿐만이 아니라 고충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여성가족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 표준안에 따르면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행위자 혹은 관리자가 피해자 및 조사 협조자 등에 대하여 인사, 복무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 단계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성희롱 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고충 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성립 요건의 각 요소를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성폭력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 권고, 피해자 보호 조치 권고,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언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단, 지자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성희롱 성폭력 해당 여부는 심의하지 않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며 다만 조사 중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학생과 학생 간 학폭위 사건 등은 예외입니다. 사건 조사 결과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교육감이 행위자일 경우에는 인사, 복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도 통지합니다. 서면 통보 시 통보서에는 신고된 내용, 인정된 내용, 심의 결과 등을 명시합니다. 종결 단계입니다. 심의 결과 성희롱이 인정되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 징계 등 제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희롱은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징계 절차를 생략할 수 없으며 기관의 취업 규칙 등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결정합니다. 부서 전환 등을 통해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시 재발 방지 교육을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인 성희롱 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 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되며 기관장 및 임원이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의 경우 해당 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권을 가진 자는 사임계를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행위자가 의원 면직 등을 통해 징계를 피하려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 철저하게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고 행위자에 대한 엄정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위자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기관장은 피해자가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권고된 조치의 내용을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만약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중 징계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소문을 확산시키는 행위는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임을 주지시키고 발견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당해 행위가 조직 내 규율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나 조직 문화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 경우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충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보호 조치의 내용, 향후 2차 피해 발생 시 고충 상담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같이 안내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신고인에게도 사건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근로조건으로 회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은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은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관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장 및 임원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 점검 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상급기관의 소관부서 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재발방지 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제출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현장 점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기관이 제출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보완 요청 시 해당 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현장 점검 결과 통보받은 시정,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실정 및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합니다. 그 외에도 성희롱 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희롱 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여야 함을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기관 사정에 따라 상설위원회로 두거나 사건 발생 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합니다. 여성가족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서는 고충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게 하여 편향되지 않도록 고충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질 수 있도록 위원 중 최소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인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위원회를 최소 3인 이상으로 위원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성별의 위원 비율이 전체 위원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관장 포함 5인 이하의 기관은 기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합니다. 위원 구성의 성별은 30인 미만의 기관과 동일합니다. 고충상담원은
심의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지양하고 간사로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고충 상담, 사건 조사 등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내부 구성원, 외부 전문가 역시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 성폭력의 판단 외 피해자 보호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의, 의결하는데 이를 위한 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가를 동수로 구성합니다. 특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연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시도는 여성가족부의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은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합니다.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다만 기관장이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건 심의를 위하여 사건 당사자와 위원 간 기피 신청 및 회피 권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 의결에서 제척됩니다. 또한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을 받으면 위원장은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며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와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후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후 당사자 의견 출석 및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고충심의위원회 출석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출석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정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지금까지 성희롱, 성폭력 고충 처리의 원칙 및 사건 처리 절차의 단계와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고충 처리 절차의 모든 과정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돼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충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심의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와 지식을 정확히 인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권고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심의 방법, 2차 가해에 대한 심의를 주제로 학습하고 모의고충심의위원회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럼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